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 홀수 경년으로 열리고 있는 부산 국제기계대전이 올해 12회째를 맞아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31개 나라 5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선반에 놓인 명함을 보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진 기자님. 스피드로드번드에서 오신 김석진 기자님을 환영합니다. UR 로봇과 AI데이션 부스에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길 바라요. 빨간 과일을 달라는 주문에도 정확하게 찾아 집어 올립니다. 로봇팔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위치를 찾는 건 물론 손가락의 힘을 달리해 동작을 조절하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저희 영향력을 좀 뻗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제조 쪽이나 뭐 기계 쪽 뭐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협동 로봇이다 보니까요. 인간이랑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기계에 지능을 좀 부여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최신 기계산업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부산 국제기계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31개 나라 5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840여 개 공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전시보다 기업 수는 80개, 공간은 1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1전시장엔 기계기술 등 12개 분야 산업전이, 제2전시장엔 로봇 등 8개 분야 산업전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전엔 인공지능 특별관이 운영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돼 소개됩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선보이는 발표와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13개 나라 36개 기업을 초청한 수출 상담회도 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생각대로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마 그렇게 변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들은 그런 데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연구, R&D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부산 국제기계대전은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국내외 기계 관련 전문가와 학생 등 8만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 올해도 장미 수십 종이 만개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띠면서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화명동 장미원이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50여 종 장미 수천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기쁨의 노란 장미, 사랑의 붉은 장미, 아담한 장미서부터 두 손 가득 담기 힘든 커다란 장미까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문객들은 장미와 함께 추억을 담습니다. 아이들도 어르신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장미 향이 확 풍기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처음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꽃을 보니까 또 더 마음이 또 이제 편안해지고 나도 저 꽃처럼 좀 이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릴 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또 나고 그러네요. 우범지대로 남아있던 화명동 장미원은 10여 년 전부터 가꿔지기 시작했고 장미가 피면서 봄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가 피면 주변 상권에는 활기가 돋습니다.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상점 70여 곳은 장미철이 되면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과 접목하면서 각종 상권 육성 사업에도 선정돼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 상가는
매출이 약 30-40% 정도 업이 됩니다. 꼭 장미철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상인들이 축제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500명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수들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매주 주말 버스킹 공연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장미는 6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0월에는 가을 장미가 선을 보이고 올 여름부터는 장미원 일대에 수국이 피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는 해안가를 따라 5, 6도까지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지만 계단과 급경사가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안 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지질공원 안내소부터 바다 전망대까지 480m 구간에 데크 난간길과 휴식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되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바위 절벽에 구름다리와 울타리로 길을 내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지형 특성상 산길과 계단이 많아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휠체어 타고 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니까 정자가 또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저까지 휠체어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다 바닷가 다 보이니까 거기 힐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여름에 덥고 할 때 이도 그늘지고 하니까 와서 쉬고 이러면 좋긴 좋아요. 남구는 향후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보행약자 배려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주민 4명이 숨진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현장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복구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집중호우로 사하구의 한 야산이 붕괴됐습니다. 산 아래 주민 4명이 숨졌고 20여 개 기업이 흙더미에 묻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과 기업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산에 연병장을 만들며 폐기물로 사면을 성토하고 배수 등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5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검은 석탄재는 자취를 감췄지만 산비탈은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봤습니다. 사고가 계단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아래엔 산사태 피해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외벽은 파손된 데다 산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물적 보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심적 불안과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포장재 자체에 그 까만 그 석탄재 같은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다 불량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도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석탄재가 묻기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이제 봄철 장마철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언제 또다시 저 위에 산사태가 재발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한편 국방부는 복구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석탄재 물량이 2만여 톤으로 예상보다 증가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진도는 54% 수준이며 지자체와 협의 후 보완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앞서 보신 보도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석진 기자. 복구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게 석탄재 처리 물량이 많아서라는 얘기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 복구 공사는 국방시설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질의에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0월에 공사를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석탄재 처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석탄재를 처리하는 데만 1년 5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처리할 석탄재가 예상보다 많은 2만 750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자체와 협의도 늦어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빨리 복구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왜 국방부와 협의가 늦어졌을까요? 네, 이 산사태와 같은 피해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라는 것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산지 일시 사용 허가는 특정 기간 동안 산지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이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나 환경 영향 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인 국방부가 복구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설계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사구가 반려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산 비탈면 유실 방지 공법 차이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일반 토목 공사인 돌망태 공법을 제안했고 사하구는 산리법 기준에 따라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계단식 옹벽 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 공법 차이 때문에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보도 내용을 보면 먼저 사하구가 사방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구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그 국방부 답변을 보면 석탄재 처리는 완료됐고 원래의 그 집안 형태를 반영해서 산지 복구 설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석탄재를 모두 걷어내고 사면 유실 방지 공사를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결국은 석탄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또 허가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현재 공사 진척률은 54.5%라고 했는데 다시 그 설계 보완을 해서 사하구의 허가를 받는다면은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또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모든 기관에서 지금 재난 안전 점검에 나서고 또 시민사회 또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작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구평 산사태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좀 아쉽기만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석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제6회 우수보도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취재부문 수상작에는 무심한 행정 시리즈를 심층 취재한 LG헬로비전 이정하, 한준영 기자와 지지부진 부영 테마파크를 연속 보도한 NIB 남인천 방송의 노유리, 김근우 기자가 각각 우수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촬영 기자들의 주도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 분야 우수상이 마련됐습니다. 심사 결과 규제에 멈춘 20년 부천 대장안 동네 주거 잔혹사를 현장 취재한 LG헬로비전의 한준영, 이정하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각 분야, 각 지역 공약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부산경실련이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산경실련 도환영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공약 평가 전에 얼마 전 경실련에서는 부산 현안들을 각 후보들이 공약화할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뭐 지방 자치분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과 뭐 시민생활 복직해서 5개 5개 분야의 20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뭐 지방분권 개헌이라든가 그리고 항만공사 자율성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 부산 이전 그리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 그리고 부산 마산 복선 전철역의 광역철도화 그리고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지정 등 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예,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점검하고 평가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연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이 부산에 적절한가, 부산의 어떤 미래와 비전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가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에 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공약을 평가를 좀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구체적인 계획들과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들 등이 적절하게 공약에 잘 반영돼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바라봤을 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아쉬운 대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각 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제시한 부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과 뭐 HMM 이전을 좀 주요하게 크게 아무래도 공약으로 발표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주요하면 크게 했을 것 같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항 재개발 그리고 가덕 신공항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실현 가능성 부분들에 대한 여전한 좀 물음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은 전 정부에서 사실상은 많이 좀 시도했지만 실제로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재탕하고 있는 측면이 그렇다면은 무엇이 안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어떤 전략들이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해수부 이전과 HMM 이전, HMM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좀 더 전략이라든가 대책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산업은행 이전이 안 됐었던 그런 좀 교훈을 삼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합의들, 내부적 합의들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잘 밟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입장들을 내고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획신당 같은 경우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공사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새 후보 다 가덕신공항이 좀 필요하고 적지에 좀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어쩜 지금 시기가 상당히 가덕신공항으로서는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선 공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덕신공항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공기 연장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과 입장들을 이번 선거 기간에 좀 각 당 후보들이 좀 적극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공약들을 보면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선거용 공약으로 남아선 안 될 텐데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뭐 그 지방 분권이라든가 산업은행 이전, 해수부 이전, 그리고 초광역권, 뭐 초광역 경제권 형성, 사실상 뭐 전 정부든지 여러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약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그에 따르는 대책들과 계획들이 좀 필요한데 항상 선거 때만 이렇게 자꾸 제안하는 형태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뭔가 이러한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뭔가 준비하고 점검하고 연구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뭐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평소에도 많이 좀 진행되어야 그 정말 선거용 공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정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 일부가 개선 공사로 인해 조명이 꺼집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광안대교 주탑의 양끝 부분에 있는 앵커리지 구간 미디어 파사드를 교체합니다. 이번 공사는 조명 간격을 1m에서 50cm로 줄이고 LED 등도 4천여 개로 2배 늘려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33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 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19일 북구 만덕 1로 인근 3곳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 훼손 건과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건입니다. 또 20일엔 남구 수영로 인근 8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에 부착된 송진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건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